1991년 8월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몇몇 기자들, 카메라들, 그리고 한 여성 67세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에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학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안부였습니다.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의 여성, 일본군에게 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침묵당했습니다.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잊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학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의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잊혀진 이야기입니다. 위안부, 위로의 여성들, 하지만 아무런 위로도 없는 지옥,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으실 겁니다. 1937년 한국 일본 점령하에 반도, 식민지, 억압, 두려움, 14세 박옥선은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가족을 도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아침 집에 일본 관리가 왔습니다. 딸을 공장에 보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할 겁니다. 돈을 벌 겁니다. 가족이 반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반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옥선은 트럭에 실렸습니다. 옆에 20명의 소녀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어렸습니다. 14, 18세 사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트럭은 며칠 동안 달렸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만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높은 벽, 다시 철조망, 공장이 이거예요. 박옥선이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방들, 작고 어두운 방들, 각각의 침대 하나, 일본 장교가 왔습니다. 너희는 이제 제국의 봉사를 한다. 우리 군인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박옥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첫 군인들이 왔습니다. 박옥선은 14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날 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8년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옥선의 이야기는 2만 1,000명 여성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은 1932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위안부 시스템, 목적 일본 군대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공식 이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강간을 방지하며 성병을 통제하는 것, 진짜 이유 여성들을 노예로 사용하는 것.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1. 수집 단계, 일본 관리들이 한국 마을에 갔습니다. 젊은 소녀들을 찾았습니다. 12-25세 사이, 일부에게는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거야, 돈을 벌 거야. 일부는 납치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밭에서, 집에서, 일부는 구매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족들이 돈이 필요할 때 딸들을 팔았습니다. 2. 운송 단계, 트럭으로, 기차로, 배로 운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버마로, 싱가포르로, 일본이 점령한 모든 곳에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3. 감금 단계, 여성들은 건물에 갇혔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양동이 하나,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벽은 높았고 철조망은 날카로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4. 사용 단계, 매일 10명, 20명, 때로는 30, 40명의 군인이 왔습니다. 여성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구타당했습니다. 날들, 주들, 달들, 년들, 항상 같은 것. 5. 통제 단계, 일본 군의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여성들을 검사했습니다. 성병 검사, 임신한 사람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 파괴 단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은 증거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일부는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일부는 숲에 버려져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일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했고 숨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성들, 이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려 했던 여성들, 5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당한 이유는 일본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여성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박옥선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2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니?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더럽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는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면 가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수치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사회가 배척했을 것입니다.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였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완전한 재앙. 그래서 박옥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만여 명 중 살아남은 5만 6천 명의 여성도 침묵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살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침묵당했습니다. 일본인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수치심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1965년에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8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로 한국은 모든 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즉, 위안부들의 배상권도 이 협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문제를 닫았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트라우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사회 밖에서, 그리고 최악은 잊혀진 채로. 하지만 1980년대,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이 강화되었습니다. 독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젊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점령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노인 여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으로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들어봤어. 그 여성들 강제로 끌려갔대. 활동가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윤정옥 교수가 첫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위안부, 잃어버린 여성들.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소 102만 명의 한국 여성이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요되었다. 이 여성들은 아직 우리 사이에 있다. 하지만 침묵한다. 그들에게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그런 일은 없었어.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1990년에 시민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목표, 생존 여성들을 찾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 회장, 윤정옥. 회원, 활동가들, 학자들, 변호사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위안부라면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비밀은 보장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침묵. 하지만 그때 1991년 8월 14일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학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용감한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순의 용기가 눈사태를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서울 기자회견이 작은 방에서 열렸습니다. 김학순 67세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까? 김학순이 마이크에 다가갔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학순입니다. 1924년 지련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 때 일본군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끌려갔습니다. 건물에 감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10-20명의 군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뉴스가 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들, 처음으로 위안부가 말했다.
텔레비전, 67세 여성의 용감한 고백, 사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김학순을 지지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일부는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 왜 지금 말하나? 돈을 원하나? 하지만 김학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8월 말까지 10명의 여성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60, 70세,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 감금되었다, 사용되었다, 그리고 50년 동안 침묵했다. 1991년 9월, 김학순과 다른 여성들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을 법정에 세우기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긴 법적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순과 2명의 여성이 더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일본 정부, 요구사항, 공식 사과, 각 여성에게 2천만 엔, 약 20만 달러 배상, 위안부 시스템의 공식 인정, 일본 정부의 첫 반응, 거부. 이 주장들은 근거 없다. 위안부 시스템은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개별 군인들에 의한 범죄였다. 정부는 책임이 없다. 김학순이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17세 때 납치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수십 명의 군인이 저를 강간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건물은 군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의사들은 군대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어떻게 공식이 아닐 수 있나요?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문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시스템은 일본군의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32년 군지시 위안소 설치 필요, 1938년 보고서 200명 여성 모집, 1942년 회계 기록, 위안소 비용,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7년 후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 1965년 한일 협정이 모든 배상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김학순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정의가 없나? 그녀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했습니다. 2001년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2003년 대법원 기각했습니다. 김학순은 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명 이상의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유엔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보고관 나디카 쿠마라스와미가 한국에 왔습니다. 위안부들과 만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안부 시스템은 체계적 강간, 성노예,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96년 유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요구, 전국 광고의 공식 사과, 배상 지불, 역사 교과서에 포함, 책임자 처벌, 일본 정부의 반응,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2007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위안부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의회, 일본은 위안부에게 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필리핀, 대한민국 의회들 모두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이 10억 엔, 830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대가로 문제가 종결됩니다. 돈은 화해와 치유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각 생존 여성에게 약 10만 달러가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공식 사과가 없었다. 돈이 배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 불렸다. 여성들에게 묻지 않고 정부들이 협정을 맺었다. 이용수 88세의 생존 여성이 협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원합니다. 일본이 인정하세요.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문제를 닫으려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 2015년 협정은 무효입니다. 여성들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재단이 폐쇄되었습니다. 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6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12명의 노인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손에 현수막, 일본은 사과하라. 우리는 잊지 않았다. 정의를 요구한다. 이것이 첫 번째 수요 시위였습니다. 왜 수요일인가? 왜냐하면 일본 대사관이 수요일에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매 수요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그들이 말했습니다. 1992년, 1993년 매 수요일 같은 장소, 같은 요구, 때로는 10명이 왔습니다. 때로는 100명, 때로는 비가 왔습니다. 때로는 눈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8년, 여전히 계속, 2010년, 18년, 여전히 계속, 2010년, 18년, 1000번째 수요 시위, 그날 1000명이 왔습니다. 대사관 앞이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디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청동으로 만든 젊은 소녀 동상 앉아 있습니다. 손은 주먹, 옆에 빈 의자, 죽은 여성들을 위한 것, 동상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위한 것. 일본 정부가 화를 냈습니다. 이 동상을 치워라. 이것은 도발이다. 대한민국 정부, 아니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상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700번 이상의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32년 매 수요일 멈추지 않고 생존 여성들은 이제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90대, 일부는 휠체어로 옵니다. 일부는 걸을 수 없지만 가족이 데려옵니다. 일부는 죽지만 그 자리를 젊은이들이 채웁니다. 이용수, 95세, 여전히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시위 운동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전쟁은 거리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4년 글렌데일, 캘리포니아, 2015년 시드니, 호주, 2016년 베를린, 독일, 2017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보는 모든 곳에 같은 청동소녀 동상, 모든 곳에 같은 메시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동상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동상이 세워졌을 때 오사카시,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와 자매도시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동상은 우리 우정을 모욕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를린에 동상이 세워졌을 때 일본 대사관이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동상을 치워라. 독일 지방정부, 아니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부산시에 동상이 세워졌을 때 일본 대사가 철수했습니다. 도발이다. 하지만 동상들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3개 이상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세워졌습니다. 각각이 상기시킵니다. 20만 명의 여성이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일부 역사 교과서는 위안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매우 짧게 다룹니다. 전쟁 중 여성들이 사용되었다. 대한민국과 활동가들이 이에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이 배워야 한다.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과장이다. 일본을 비방하는 캠페인이다. 그리고 전쟁은 역사책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김학순이 말했을 때 기록에 따르면 234명의 여성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2024년 현재 단 9명의 여성만이 살아있습니다. 225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정의를 보지 못하고 공식 사과를 듣지 못하고 김학순은 1997년에 죽었습니다. 73세였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과를 듣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잊지 마세요. 투쟁을 계속하세요. 박옥선은 2001년에 죽었습니다. 78세, 마지막 말, 내 삶은 도둑 맞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남았다. 2005년에 죽은 기론옥, 82세입니다. 13세부터 기다렸습니다. 사과를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08년에 죽은 황금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2012년에 죽은 배춘희, 92세에 죽었습니다. 여전히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죽기 전 유언에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면 내 무덤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죽은 여성들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매년 2, 4, 3명의 여성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단 9명의 여성만 남았습니다. 모두 95세 이상, 가장 나이 많은 이옥선은 97세입니다. 이제 수요 시위에 휠체어로 옵니다. 죽기 전에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 협정이 있었지만 여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 교착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곧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세대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투쟁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 대학생 박민지가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위안부를 위한 거예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왜 몰랐죠? 집에 갔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 위안부를 위해 첫 주 50명, 첫 달 500명, 첫 해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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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달 5,000명, 첫 달 5,000명, 첫 달 곡학으로 벗다. 젊은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요 시위에 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Come remember, comfort women Japan must apologize. We won't forget. 2016년 틱톡 비디오가 바이럴되었습니다. 한 젊은 소녀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제 할머니가 위안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사과를 듣지 못하고.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비디오가 1천만 조회수를 받았습니다. 댓글, 전혀 몰랐어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나요? 일본은 부끄러워해야 해요. 젊은이들의 운동이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캠페인,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팟캐스트에서 인터뷰, 이제 나이든 여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 중 시위대가 평화의 소녀상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그들의 투쟁과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2020년 Black Lives Matter 시위 중 미국의 한국계 젊은이들 Comfort Women Lives Matter 2 운동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이든 여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어도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시스템은 한국 여성들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시스템은 한국 여성들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점령한 모든 곳에서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필리핀, 마리아 로사 헨슨, 1992년 말한 첫 번째 필리핀 여성, 15세 때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하루에 10줄여 명의 군인이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항하면 구타당했습니다. 9개월 동안 위안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임신했습니다. 유산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여성들도 납치되었습니다. 잔로프 오엘은 호주 여성, 19세 때 자바에서 수녀였습니다. 일본군이 수도원을 습격했습니다. 200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잔과 24명의 여성이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백인이었습니다. 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같았습니다. 사용할 물건들. 3개월 후 캠프가 폐쇄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위협받았습니다. 말하면 죽인다. 잔은 5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1992년 텔레비전에서 김학순을 봤습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하지만 그들은 가장 덜 알려진 그룹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중국 여성들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우펑잉, 2006년 증언, 13세였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 군인들을 봤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모든 곳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2,500명의 한국인,
하지만 전체 4박 5만 명의 여성이 아시아 전역에서 모두 같은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50년 동안 침묵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1990년대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순의 용기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위안부 이야기를 부인합니다. 거짓말, 그들이 말합니다. 과장, 선전, 일본의 우익단체 니혼카이기, 위안부는 자원봉사자였다. 강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매춘부였다. 좋은 돈을 벌었다. 이것은 한국의 일본 비방 캠페인이다. 역사학자 이쿠이코 하타, 위안부 시스템이 있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 여성들은 돈을 위해 일했다. 전 도쿄시장 토루 하시모토, 전쟁에서 이런 일은 정상이다. 모든 나라가 했다. 왜 일본만 비난받나? 이러한 발언들이 생존 여성들을 매우 상처 입혔습니다. 이용수, 자원봉사자였나요? 저는 14세였어요. 납치되었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자원봉사자일 수 있나요? 하지만 부정론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거짓말, 한국 선전, 유튜브에서 비디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조차 설득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과장일까? 하지만 역사가들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전, 일본 공식 문서, 1930, 1945, 군지시, 위안소 설치, 예산 기록, 여성 모집 비용, 2. 증인 진술, 불안경 여성의 일관된 이야기, 일본 군인들의 자백, 3. 국제보고서, 유엔 보고서, 역사학자 연구, 증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부정은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은 배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만 명의 여성, 그들의 삶이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2021년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처음으로 일본 법원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법원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임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요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9명의 여성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매 수요일 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 30개 이상의 국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 다큐멘터리, 영화, 책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할리우드 영화가 나왔습니다. 헐스토리, 김학순의 이야기.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Comfort Women, The Untold Story, 1000만 조회수, 댓글 잔조에서 전펀 규더 이름. 제가 서야는 정신근을로 안고 있지만 적증 앞터 개급혈극하게 공문한 세콩 분역에다 버용계조가 필요로 제끼계조란 저완바고 이조 테스트온 요리여 최텐들이 셔웅핑 퐁가서 있지만 진짜 질문 사과가 올까요? 일본의 변화의 징조가 있습니다. 2015년 아베 총리가 사과 비슷한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이 아님 제티텐들이죠. 캐시오미 튀린버 캐시오와이 위쪽국 슬동다차닥서 제텐들이셔 문턱터들이죠. 충분한가요? 다들인 요리 선도 제텐들이죠. 캐시오미 티어가 적탄계 고문한질 개구른 피해자냐라 제고린 핑어거래 그랑칸 고여 제국슬토 테체스 거털은 대학 앞트랙으로 테친즈 촉서발 전바치엄 더텐 겸서바 테베던 피해거 점도 터복 촉섬 담기진 어떠슨.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압력, 우익단체들로부터, 경제적 우려, 배상 지불로부터, 외교적 긴장, 한국과의 관계, 결과, 교착 상태, 그리고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9명의 여성, 95세 이상, 아마 2, 3년 더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직접 증언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2세대, 3세대만. 그리고 그때 부정론자들이 더 대담해질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 증거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긴급합니다. 지금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투쟁을 이어받았습니다. K-팝 스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BTS가 위안부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아이유가 평화의 소녀상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주제를 다룹니다. 파친코 시리즈가 위안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23명의 여성, 그들의 삶이 도둑맞았습니다. 50년 침묵했습니다. 1991년에 말했습니다. 32년 동안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샤 50명이 죽었습니다. 9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세계가 잊을까요? 대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유한다면, 아니요. 만약 당신이 말한다면, 아니요. 만약 당신이 젊은 세대에게 알린다면, 아니요. 위안부의 투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의 투쟁입니다. 여성 권리의 투쟁입니다.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는 투쟁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 1. 공유하기.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comfortwomen 해시태그를 사용하세요.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2. 후요 시위에 참여하세요. 서울에 있다면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세요. 생존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4. 말하기. 학교에서 알리세요.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캠페인하세요. 5. 잊지 않기. 매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념일, 매주 수요일 시위 계속, 매일 9명의 여성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수 95세 말합니다. 죽기 전에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마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제 대신 계속하세요. 잊지 마세요. 말하세요.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잊혀진다면 두 번째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용수는 한 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희망입니다. 당신들이 계속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들의 세대가 사과를 들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정의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잊을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가 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청동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옆에 빈 의자, 한 젊은 소녀가 옵니다. 동상 옆에 앉습니다. 손에 꽃 한 송이, 동상에 놓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속삭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상 주위에 있습니다. 노인들, 젊은이들, 아이들 모두 조용합니다. 모두 존중합니다. 현수막 금멍에 여성이 여전히 기다립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현수막 1991, 2024, 33년의 투쟁 25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이용수가 휠체어에 앉아 동상 옆에 있습니다. 95세, 피곤합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젊은 소녀를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계속하세요. 젊은 소녀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약속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향합니다. 해가 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흰 글자가 나타납니다. 1937, 20번명의 여성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1991, 첫 여성이 말했습니다. 2024, 9명의 여성이 여전히 기다립니다. 투쟁은 계속됩니다. 당신도 목소리를 내세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위안부,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안부의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 20번명의 여성, 50년의 침묵, 33년의 투쟁, 그리고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흥남철수, 100만 명의 민간인을 구한 7척의 배, 역사상 가장 큰 해상 구출 작전, 1950년 12월 14일 항구가 폭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100만 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